교육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강남이 이제 이름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강남 대치동의 학원가 이야기. 그래서 아마 최근에 가장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라고 알려진 그 사건이죠. 서울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자매가 동시에 문과, 이과 1등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아버지가 이 학교 교무부장입니다. 근데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신 학부모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위권에서 등수가 갑자기 오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한 50몇 등 정도 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제 전교 1, 2등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모두의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크게 사건화되고 결국은 그 작년이죠. 이제 아버지의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징역을 받아서 지금 현재 경찰은 이들 부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전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와 시험지를 확보했습니다. 비뚤어진 자식 사랑으로 지탄을 받았던 당시 교무부장에게 오늘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교육열이 이제 너무 이제 우리나라가 과하다 보니 아마 어느 학교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문제화되지 않을 뿐이지 시험 칠 때마다 모두가 다 초긴장 상태가 되고 시험을 한 번 치를 때마다 전쟁을 치르는 듯한 다들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초예민. 네. 근데 이런 사실 부정행위가 고등학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SAT라는 실험이 있는데 SAT 미국 수능이죠. 그렇죠. 미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건데 어쨌든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보니 이게 이제 1년에 한 몇 차례 쳐요. 우리 수능은 한 번 보지만 근데 세계적인 국제적인 시험이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은 나라마다 9시에 시험 본다면 시차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여 SAT, 즉 미국 대학 수능 시험지를 태국에서 미국으로 빼돌린 유명 학원 강사가 붙잡혔습니다. 태국까지 원정을 가서 현지 응시자에게 우리 돈 15,000원 정도를 주고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이 문제지에 정답을 달아 한국인 유학생 2명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유학생 2명은 미국에서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렀고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날짜 변경선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먼저 시험을 보면 거기 시험 보고 시험 문제를 다 입수한 다음에 나중에 시험 보는 나라의 사람한테 그 문제지를 넘겨주면 그러면 이게 사실상 커닝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런 지구의 자전을 활용한 전제네요. 그렇죠. 물리학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입학했다는 것만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열이 사실은 이게 교육열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교육이나 학문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그렇게 부정행위라도 써서 내가 공부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입학했다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자격증? 이랬었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그걸 얻기 위해서 벌이는 그런 부정행위 전쟁이라는 거죠. 한 번은 미술관의 범죄를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 시즌에 뭐 도난 이런 거. 위작? 모나리자도 훔쳐가서 어쨌든. 많이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아이스 범잡에서 할 이야기는 이중섭 화가의 위작. 위장. 이중섭 화가는 뭐 워낙 유명하셔서 이제 이분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던 분이시고요. 5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언제쯤이든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때 4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본 분과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흔치 않은. 다음에 더군다나 고향이 북한이어서 6.25 때 뭐 남쪽으로 이제 피난 오게 되고 부산에 있다가도 살기 힘들어서 제주도에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는 한 1년 반 정도 계셨어요. 오래 머문 곳은 아니긴 해요. 근데 여기 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살았던 행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 그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일본으로 갔고요.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그나마 일본에 가면 그나마 먹을 게 있으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물론 잠깐 만나고 오는데 가족을 한 일주일 정도 가족을 보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굉장히 그게 순탄치 않았을 걸 상상하실 수 있어요. 위작 문제가 나온 거는 사실 이분이 남긴 그림이 작은 엽서만한 그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도구를 살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담배값에도 그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 유명해졌죠. 나중에 그 담배 은박지에다 그림 그린 것도 그게 이제 미국 모마라고 전시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런 위작 시비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시점 이전에 작품이 거의 없어요. 부산에 쭉 모아놨던 작품이 불타서 공백기가 길기 때문에 그걸 노린 것 같긴 하지만
2005년 정도인가? 재작년 3월 이태성 씨가 고 이중섭 화백의 미발표작 8점을 경매시장에 내놓으면서 위작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넉 점이 고가에 낙찰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졌지만 이 씨는 50년 넘게 소장해온 작품이라며 위작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때 팔린 작품들이 문제가 돼요. 이거 위작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일본에 있는 그 아들이죠. 이제 이태성 씨인데요. 그분이 고인의 그 유작이라고 하면서 작품을 내놓게 돼요. 8점인가 9점인가 내놔서 일부를 팔고 뭐 그걸 현금화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즈음에 또 이제 한국에 있던 이제 김용수 씨라는 분이 사실 나는 이중섭 작가의 그림을 뭐 1000점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깜짝 놀랄 일인데, 근데 물론 이중섭 작가만이 아니라 박수근 화백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합쳐서 뭐 2000점이 넘는 작품을 갖고 있다고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 작품들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갔고요. 당시 전문가들 판단으로는 이건 위작이다. 거기 제출한 뭐 50여 점, 60여 점인가를 해봤더니 다 위작이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위작 아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고소하고 명예훼손 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돼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커지자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작품들을 다 조사를 맡겼고 당시 이제 뭐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데 다 맡겼고요. 결론은 몽땅 다 위작. 근데 그때 이제 근거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너무 작품 수가 많고 이렇게 많을 리가 없다.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 사용된 물감을 보니까 펄이라는 물감을 사용했는데 그 물감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게 이제 검출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쓸 수 없는 거다. 뭐 다음에 그 남아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똑같은 거를 똑같이 베낀 것 같은 그림도 많고 그러니까 증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2년형을 받았는데 3년 집행유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종류의 판결이 처음일 테니까 그 이중섭 그 작가의 가장 그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였을까?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그 그림에는 그 두 아들과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이제 그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위작 아니라고 주장을 어려운 집이죠. 그렇죠. 네. 아 좋은데 계셨네 그래도. 방 하나에 살아. 방 한 칸만 얻어서 정말 옛날 이런 건 나도 본 적 없어요. 우리 살 때에도. 아 저기 저분이구나.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엔 열악한 환경 같지만 제가 아는 한으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 계셨던 그 시절이. 이게 정말 이제 안타까운 게 태성이 자기 아들이죠. 아들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던 근데 당시의 상황이 이게 어려웠던 거죠. 전쟁이 끝난 이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사무쳐서 그 그림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작품이 많지 않은데 위작이 1000점 이상 나오게 되죠. 그러니 큰 파문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